이동은 없으니까 이동은 욕을 해야 되겠다. 갔으니까. 또 이제 가오는 있어가지고 이제 범진이 앞에 혼나기 싫어가지고 범진이가 보니까 쩔리 가라고 막. 혜란아 일어나.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분사인데 구문이야. 분사인데 문장이야. 이걸 해야 됩니다. 분사의 호시죠. 해봅시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분사라는 건요, 뭐를 뭐로 줄인 부분이다라고 돼 있죠. 문장 부사절을 분사로 꾹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뭐라 쓰냐면 부사절. 부사절을 분사로 줄여버린 거야. VING랑 PP로 확 줄여버린 거야. 확 줄였어. 진짜 분사로 줄였어.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줄였냐면 분사 이제 앞부분을 앞에서 뒤에서 꾸미는 경우 말고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경우 있잖아. 수식 없고 막 식구들 막 달랑달랑 달려 있는 경우. 그 경우처럼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부사절이 있어. 자, 부사절 어떻게 내가 소개를 하냐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개를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경우는 분사구문 1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을 내가 안 써놨나? 앞에서 조건 써놓은 것 같은데? 저기 썼구나. 자, 아무튼 이거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지금 시제가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할 거예요. 시제가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은 시제가 일치하는 경우. 시제 일치. 시제가 완전히 똑같아. 시제가 완전히 똑같아. 시제 일치할 때. 시제가 일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우리가 이제 앞전 시간에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부사절이라 하면 중간에 주절이 있어요. 주절. 주인이 되는 절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냥 주어 동사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과 뒤에다가 이제 부사절을 배치합니다. 여기다가 부사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부사절 배치. 그래서 부사절을 양옆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뒤쪽으로 배치할 때는 콤마가 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지워버리는 경우가 꽤 있죠. 근데 이제 주절 바로 앞에 부사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부사절은 사실 내가 접속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접속사를 항상 달고 다니고 접속사를 좀 달고 다니고 이 접속사 뒤에는 절이 나오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지. 땅땅땅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 얘기인데 접속사가 앞에 있는 경우, 뒤에 있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접속사가 이렇습니다. 보통 이렇고요. 이거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줄일 수 있고 시제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시제랑 가운데의 시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 뒤에 시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경우 이렇게 시제들이 시제가 똑같아요. 시제가 동일. 그래서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똑같은 경우를 이야기할 것이다.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밑에 내리면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 요 틀이랑 똑같습니다. 요 틀이랑 똑같은데 제가 요 틀 안에서 요것만 좀 지워가지고 여기 해볼게요. 일단은 3개로 나눠지는 건 똑같고요.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앞에가 좀 달라. 여기 앞에가 달라. 여기 뒤에도 다르고 앞뒤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의 부분이 분사로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 앞부분은 일단은 VING로 시작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ED로 시작하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수식어구가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지. 몇 형식인지 모르니까. 보면?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앞에 지금 이 VING 앞에는 비잉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알겠지. 아, 비잉이 생략이 됐는데 뒤에 VED가 남아있다? 그러면 수동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때 실제로 VING는 능동관계일 때 쓰는 거고 능동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 VED, BVED 혹은 이제 비잉이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VED 형식은 그냥 수동으로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VING, VED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또 들어올 수 있고 이쪽은 수식어구가 땅땅땅땅해서 뭔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뭔가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VING 똑같아요. 들어오면 능동 이쪽 VED 보면은 수동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분사 구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꼴이 나올까? 왜 이런 어떤 형식이 나올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야 잠깐만 VING 앞에 있지? 바로 갑자기 VING가 나오지? 콤마가 있지 않아? 그리고 주어 동사로 시작하지 않아? 이러면 이제 분사 구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는데 잠깐만 맨 끝에 VING로 갑자기 시작하지 않아? 문장이 완전히 끝나는데 완전한 문장인데 뒤에 갑자기 VING로 시작하지 않아? 갑자기 VED로 시작하지 않아? 이래도 분사 구문이 아닐까?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절에 있는 문장은요 완전한 문장이 들어오거든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완전한 문장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한 문장인데 갑자기 ING가 들어왔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으로 가가지고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봅니다. 근데 사실 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면 좋기는 하겠죠? 좋기는 하다. 해서 볼 건데 처음에 분사구문 만드는 조건 중에 요거는 시제가 일치해야 됩니다. 시제가 이제 똑같아야 돼요. 시제가 일치되는 경우 하나. 시제 일치되는 경우 하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예문을 한번 보시면 시제가 일치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climb, solve 이렇게 같아요. 똑같이 같고 그랬을 때 첫 번째 주문하는 게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접속사를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I climb 이렇게까지 쓰는 거죠. 근데 접속사는 왜 생략을 하느냐? 이게 사실 접속사를 꼭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대강 알 때가 있어요. 꼭 필요 안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생략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I climbed라고 썼어. 근데 사실 또 보니까 주어가 같아요. I.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이 부사절이죠. 부사절의 주어, 부사절의 S. 그 다음에 주절이야. 여기가 주절. 그럼 주절에 S가 있어. 이 주절에 S가 서로 같죠. 서로 같아. 똑같으면 사실상 뭐 또 쓸 필요가 있겠어? 또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저쪽에 있는 부사절에 있는 애를 지웁니다. 그래서 부사절에 S를 지운다.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다. 없애버려.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해버려. 없애버려. 근데 만약에 다른 경우가 있어. 여기는 I고 여기는 He야. 여기는 쉰데 저기는 I야. 이런 식으로 달라. 그러면 부사절과 S와 주절의 S가 다르죠. 이 경우는 사실 살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부사절의 주어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생략하지 않습니다. 생략하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까지 봤을 때 그럼 이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이 남을 거예요. 자, 이 문장을 I를 지금 지워버렸으니까 그냥 climb the mountain이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죠. climbed the mountain 이렇게까지만 나와. 근데 사실 이렇게만 나왔을 때 잘 모른다는 거야. I까지 날려버리니까 이게 원래 문장이 뭐였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climbed인데 PP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 그래서 부사절의 동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즉 climbed 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동사 원형 플러스 VING로 바꿉니다. 뭐로 바꾼다고요? 동사 원형 플러스 동사 원형에다가 VING 형태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지금 climbed 여기가 지금 climbing이 되겠죠. climbing the mountain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VING를 바꾸면 되겠구나. 근데 또 사실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앞에 was였어. I를 날렸더니 앞에 was가 나와 있어. was가 나와 있으면 was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고 ing로 변형시켜야 돼. 이럴 때 같은 경우는 BVING가 돼서 being이 된단 말이야. being이 돼. 그리고 뒤에 있는 PP는 그냥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포인트가 이때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being이 나온다? 생략 가능한 거지. being이 나온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겠죠. 여기가 was가 아니라 didn't라고 써있어. didn't. 그래서 여기가 뭐 didn't climb라고 썼어. didn't climb이라고 썼어. 그러면 didn't climb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이때는 didn't를 그냥 not으로 그냥 합쳐요. 그래서 이때 not으로 합쳐버리고 이 not은 맨 앞으로 보냅니다. not은 가장 앞으로 보낸 거야. 맨 앞으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not climbing the mountain 이렇게 써버리라는 거지. 그러면 클라이밍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했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독해에서 이 친구를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조건은 시제 일치입니다. 시제가 똑같이 과거, 현재, 현재일 때.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완성된 이 분사 구문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쪽에 VING가 일단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콤마가 있어야 돼. 앞에는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하다. 콤마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절이 있어. 이렇게 주절이 들어와. 어쩌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잉이 있을 수 있죠. 비잉이 생략이 되는데 비잉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VED가 남아있어.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 이렇게 되면 뒤쪽에 또 콤마가 있겠죠. 있고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형태까지는 분사 구문인 걸 인지를 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요. 우리가 아까 접속사를 생략을 해봤잖아. 그 접속사가 뭔지를 조금 추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추리를 굳이 하지 않는 버전이야. 추리를 굳이 하지 않는 버전. 그래서 추리를 안 하면 도대체 그냥 부드럽게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독해할 때 쓰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얘가 그냥 분사잖아. 우리가 아까 능동으로 해석했잖아.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했잖아.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어떻게? 이거 하는 주어. 왜냐면 어차피 주어에 대한 설명이야. 어차피 주어가 생략이 됐었어. 그래서 VING 하는 주어라고 해석해도 관계가 없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VING 하는 주어. 주어가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VING 하는 주어가 이렇게 해석하고 가도 상관없다. 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를 꾸미는 거니까
PP 되는 주어겠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VED 되는. 뭐 만약에 뭐 해석이 안 된다? 당하는. 뭐 해석이 또 안 된다? 받는. 주어. 주어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앞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분사인 채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데 뒤쪽으로 들어올 땐요 살짝 동시에 일어나는 일일 경우가 많아요. 뒤쪽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가 동시 동작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동시 동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주어랑 요 주어를 요 동사와 요 동사를 주어가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걸어 다니면서 밥을 먹었어. 내가 걸어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어. 이런 동사가 연달아서 들어올 때 이때는 보통 뒤쪽에다 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도 VING 이렇게 들어오긴 할 거예요. VING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들어올 거야. 얘도 뭐 VED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콤마를 안 썼잖아요. 뒤쪽으로 들어올 때는 콤마가 많이 안 보여. 거의 없어. 거의 없어서 이건 여러분이 이제 알아내야 된다 이거지. 여기가 분사 구문이다라는 걸 알아내야 된다. 내가 아까 노트에 얘기했지만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문장이 끊기는지를 계속 면밀하게 봐야 돼.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동시 동작이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하면서. 그리고 VING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해석 어떻게 한다? VING 하면서. 그러니까 주어가 밥을 먹었다. 걸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지. walking. 걸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VED 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하겠죠. 당하면서. 받으면서 이렇게 해석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도 일단은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아마 간혹 가다가 뭐 접속사를 찾으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자주 안 볼 거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해석 두 개를 쓰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접속사를 살려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하나는 그냥 해석을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독해 버전은 packing is bag인데 packing이라는 요 분사가 제임스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포장이요. 그러면 뭐 하는 제임스야? 백을 포장하는 제임스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쓰라고. 자신의 그의 가방을 그의 가방을 싸는 제임스는 이렇게 가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1차에서 그냥 이제 독해 편하라고 빨리 독해를 해버려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굳이 접속사를 또 찾아내야 돼. 그럼 일단 해석을 해봐. 제임스가 패킹했겠죠. 제임스가 가방을 쌌어. 여기까지만 해석해. 제임스가 깨달았어. 아, 내가 스니커를 안 포장했구나. 안 쌌구나. 그러면 얘가 이거를 싸면서 깨달았겠지. 포장을 하면서 깨달았겠죠. 가방을 싸면서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접속사 동시 동작에 해당되는 as가 빠진 거거든.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가방을 쌌을 때 이런 식으로 when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when도 가능할 것이고 as도 가능할 건데 여기서 he가 사라졌잖아. 제임스가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제임스를 살리고 그리고 패킹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란 말이에요. ing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제가 realized로 똑같이 뭐야? 과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패크드겠다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제임스가 그의 가방을 쌌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When the James packed the bags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 차이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두 번째 해석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지만 혹여나 물어봤을 때는 접속사를 제외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고 입맛에 맞는 대로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약간 느낌으로 가야 되지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봐. 옆은 이미 좀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 시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거야. 시제가 다른 거. 시제가 같은 게 있었고 시제가 다른 게 있었죠. 뭐 아까 정의 똑같습니다. 정의는 부사절을 분사로 줄여 쓴 구문이에요. 부사절을 부사로 줄여 쓴 구문이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시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제가 불일치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제 불일치. 시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자, 일단은요, 부사절은 아까랑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의 틀이 있고, 주어랑 동사가 중간에 주절로 들어가고, 앞에는 접속사가 나와 있겠죠? 뒤에도 접속사가 나와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 여기. 요 둘의 시제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VED 과거야. 과거형이면 여기는 현재인 거야. 여기는 또 현재인 것이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도 저쪽이 현재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과거. 이거 시제가 다를 때 같은 경우는 시제가 다르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V, ING, PP 이렇게만 나오면 아 시제가 당연히 같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건데 시제가 다를 때는 다르다는 거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분사 구문부터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뭐 틀은 똑같죠. 하나 둘 셋. 꼭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햇빛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딱 오는 시간인 것 같아. 해가 직방으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제 주절을 쓰겠죠? 주절을 쓰겠죠? 주절 이렇게 줄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이제 시제가 다른 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having pp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에서 옛날에 했던 것처럼 투부정사 말고 조동사 단원에도 했었는데 시제를 뒤로 한 번 뺄 때 have pp를 이용한다 했어요. 시제를 한번 뒤로 뺄 때 have pp를 이용한다 라고 했었다. 기억나요? 이용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VING에다가 have pp를 넣은 거야.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having pp가 나온 거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뒤로 가 있다? 이라는 뜻이야. 시제에 내가 앞에 있는 거랑 좀 다르다? 주절이랑 다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having에 꽂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이렇게 이거 원래 동사가 뭐였냐 물어보면은 꼭 have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pp에 꽂혀야지. have는 그냥 도와주는 애야. have는 그냥 시제가 다르다는 거를 도와주러 온 애일 뿐이고 pp한테 맞춰줘야죠. 그래서 얘가 지금 원래 동사가 뭐였냐? 아마 얘가 과거 동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원래 형태로 바꿀 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밑에 그러면 이건 능동 버전이거든요. 이건 능동 버전. 이건 능동. 근데 우리가 수동 버전도 있을 거 아니야. 수동 버전은 어떻게 쓰냐? having. 그 다음에 중간에 꼭 껴야 되는 게 bean이에요. bean.
빈입니다. 빈. 그래서 요 having 빈 pp에서 요 pp에 꽂혀 있어야 돼 또. 수동태고 원래 형태가 BPP였구나.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having pp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being처럼. 그래서 아까 being처럼 얘는 간혹가다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냥 pp만 떨렁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럼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having pp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having 빈 pp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다. 둘 다 있을 거다. 뭐 having 빈은 아까랑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생략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형태만 다르다. 형태만. 사실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면 형태 다른 것 정도야 익숙해지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하나. 너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졸려? 아, 졸려서 인상을 쓴 거야? 와. 근데 졸리지 어떡해. 응? 뒤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지. 응, 뒤에까지 나가봐야지. 자,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요건 똑같아요. 금방 해. 아, 왜냐면 옆에 있는 거를 쭉 했기 때문에 금방 해요, 금방. 자, 일단 보세요. 조건이 뭐야? 시제일치. 네. 불일치. 다시 불일치. 시제가 맞지 않는 경우.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한다. 어떻게 된다? 더 하우스 헤드 빈 필트. 아유, 너무 길어. 하여튼 이거 이게 들어갔어. 그럼 이때 똑같다니까? 부사절에 s가 주절의 s랑 같다? 그러면 부사절의 s는 생략. 이거는 완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부사절에 s가 달라. 주절의 s랑 다르다. 그러면 생략이 불가능하겠죠. 아, 생략 불가. 와, 또 엄청 더워. 온다. 햇빛 온다. 불편하네 지금. 더워가지고 힘들지. 더위를 저도 잘 못 참거든요.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똑같잖아 지금. 더 하우스 그 다음에 아, 다르네? 달라요 지금. 달라. 살려. 더 하우스 살려. 더 하우스 살리고 그냥 그대로 써. 아, 이게 지금 생략할 게 없어. 왜 헤드 빈 빌트까지만 쓰세요. 살렸어. 딱딱딱딱 살렸어. 살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살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까 주절의 시제가 아까 달랐잖아. 주절의 시제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부사절에 있는 동사를 말이죠. 부사절에 있는 동사를 having pp 형태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pp. pp 형태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having pp 형태로 pp 형태로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헤드 빈 빌트라고 말을 했단 말이지. 헤드 빈 빌트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이때 여기서의 동사를 잘 뽑아내야 돼. 여기서 또 have를 뽑아내진 않겠죠? 여기를 또 have를 뽑아내면 안 되고 동사는 be built입니다 라고 뽑아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박아야 되는 거야. be built를 갖다 박아. 그럼 더하에서 나온 부산물이 뭐겠어요? having been built겠지.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having been built가 나오는 거다.
근데 아까 하우스를 빼먹으면 안 되는 게 하우스가 아까 살아있었잖아. 하우스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지. 하우스. 그럼 뭐 having은 have가 되겠죠. H가 되겠죠. 소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 The house having been built, I could ride. 이렇게. 이런 문장이 될 것이다. 그게 뭐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으니까 이때 having이랑 been 같은 경우는 얼추 생략을 해도 말이 된다 이거죠. 왜냐면 어차피 그 집이 지어졌다는 얘긴데 되게 옛날에 지어졌겠죠. 아니 지어지는 순간 내가 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약간 시대 차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무조건.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being 생략되듯이 having, be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having, be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처럼 부정은 not으로 바꿔가지고 not을 맨 앞으로 보내버려. 앞으로 확 보내버린다. not은 뽑아가지고 앞으로 착 보내버린다. 자, 그 다음에 분사 구문 해석하기로 다시 가셔가지고 분사 구문을 이제 해석할 때 여기가 시제가 불일치한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원래 앞에 거를 이해했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여기가 having pp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야? 콤마가 있고요. 그리고 주절은 주어 동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쟤는 여기서 pp잖아, pp. 여기서 pp 뽑아가지고 pp를 하는 거야, 하는. 능동으로 해석되니까 pp 하는이야. pp 하는 주어. pp 하는 주어가. 이때 같은 경우는 시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pp를 했던 주어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낫겠죠. 했던으로 쓸게요. pp 했던. 그래서 pp 했던 주어가 뭐 동사하다 이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시제를 좀 생각하면서 해석하시면 더 낫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having bean이 들어오겠죠. having been. having bean이 들어오고 맨 마지막은 pp가 써져 있겠죠. 콤마 싹 들어온 다음에 주절은 주어 동사. 근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석은 지금 여기 그냥 단순히 pp 들어오긴 했지만 요 위에 있는 pp랑 다르지. 이거는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pp 되어진겠죠. pp 되어졌던 s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리고 뒤에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도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having pp가 나왔어. having pp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동시 동작으로 해석해.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 동시에 일어난 일. 동시에 일어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뒤쪽에 나오는 거는 거의 없다 봐야 되겠네. 동사가 뭐뭐 했는데 뭐뭐 했었다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겠네요. 요거는 하지 맙시다. 쓰지 마시고 동시에 들어오는 일은 많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만 일단 써보시고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겠다. 해석을 한번 해보자. 요거는 having slammed the door 했을 때 slam에 꽂히라고. 슬램에 팍 꽂혀서 I에 대한 설명이잖아. 슬램이 뭔데? 문을 여는 거야. 이거 미는 거야. 이렇게 미는 거. 그러니까 능동태란 말이지. 문을 밀었던 이렇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문을 밀었던 내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문을 밀었던 내가 accidentally 갑자기 사고로 킴의 핑거를 상처 입었다.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일은 뭐야? 문을 먼저 민 거지. 그리고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문을 내가 열었고 그 다음에 킴 핑거를 상처 입혔잖아. 그래서 아마 이제 문을 연 후에 문을 연 후에 혹은 문을 뭐 했을까? 문을 연 후에 애프터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애프터? 아니면 문을 열면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문을 열면서 애즈도 괜찮아. 그러면 I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injured라고 과거형이잖아. 여기는 대각으로 써. 근데 얘한테 초점 맞춰야 돼. slam. 헤드 pp겠지. 그래서 헤드 슬램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쓰겠다. 헤드 슬램 I accidentally injured 이렇게. 시대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시대 차이 나는 것도 면밀하게 좀 보면 내신할 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가지고 옆에 내용은요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라서 이 부사절에 어떻게 하면 접속사가 들어오면 부사절이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그 부사절의 접속사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 예를 들면 명사절 같은 경우 뭐 대시 들어오는지 if whether가 들어오는지 그런 걸로 보는 건데 부사절의 접속사도 그 접속사를 보고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대한 접속사, 이유에 대한 접속사, 동시동작, 양보,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답안지를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답안지 보시고 다시 쓰시면 되는데 근데 말만 하면 뭐 할 때니까 when, as 얘는 뭐야? 동안이니까 while 얘는 뭐야? 애프터 얘는 뭐겠어? before 공모한 이후부터 요것도 애프터기 since 그 다음에 얘는 as, soon as 근데 얘는 뭐야? because, as, since 얘는 뭐야? as 양보,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 다음에 조건 if, unless 해서 이 친구들을 리더인 거지. 깃발 들고 갑자기 혼수 입장하면 부사절이구나 를 알 수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얘를 좀 데려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니까 taking this 비타민이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이거 그냥 해석할 때는 약을 먹는 너야. 약을 먹는 너가 건강해질 거다. 말 되잖아.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접속사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해석해봐. 내가 약을 먹었잖아. 비타민 먹었잖아요. 너가 건강해질 거잖아. 너가 비타민 먹을 거고 너는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여기는 if가 붙는 게 어떠니? 근데 괜찮지 않아요? 네가 비타민을 먹는 거. 괜찮잖아. 건강해질 거다. 그래서 1번 괜찮은 거야. 자, 근데 여기 hearing the story 이것도 hearing에 꽂혀가지고 그냥 박아. 그녀가 듣고 있었어. 스토리를 듣고 있는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말 되죠? 근데 이거 독해 버전. 근데 접속사를 찾으래. 봐봐. When she heard the story. 그녀가 스토리를 들었을 때 울었다. 울기 시작했다. 말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요. 들었을 때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 보니까 having으로 시작해. 그럼 꽂히는 걸 어디다 꽂혀야 돼? PP에 꽂혀가 discussed 여기. discussed 여기다 꽂혀서 I에 꽂아버려. 디스커스는 내가 이제 토론하는 거잖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나. 토론했던 나. 토론을 내가 한 거지. 토론을 먼저 했어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먼저 했다라는 이야기야. 토론을 먼저 때렸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했어요. 먼저 했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헤드 디크리스드로 대가가 온 것도 잘 맞죠? 괜찮잖아. 괜찮아? 그 다음에 4번 having 1인인데 1인에 꽂혀야지. 1인 꽂혀서 1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니 근데? having pp잖아. 그러니까 it인데 여기서부터 틀렸어. 왜 틀렸어? having it.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먹었던 중인 나지. 내가 모든 음식을 먹었어. 내가 배가 불렀어.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이걸 먼저 먹은 거야. 내가 모든 음식을 먼저 먹어서 내가 그 다음에 배가 불렀다 이거죠. 근데 이제 더 써도 되니? 내가 모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뭔가 다르죠. 응? 뭔가 여기가 총체적으로 틀렸죠. 왜냐면 시제가 달라야 되잖아. 시제가 달라야 되는데 시제가 같아버리지 이렇게 되면. 8 was.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 틀려서 4번 틀리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일단 뭐 지금 8가 아니라 헤드 이른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시제 다르니까. 그리고
요 더워도 좀 어울리지 않지. 양보라는 거는 이걸 했지만 이렇다. 내가 모든 음식을 많이 먹었음에도 그러면 배가 안 불러야지. 근데 배가 부르다면. 그러니까 비커즈로 가는 게 낫죠. 내가 모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유에 대한 접속사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좋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뒷부분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 분사구문 3가 나와 있어요. 분사구문 3. 자, 분사구문 3는 무슨 얘기냐? 아까 주절이니까 여기도 이제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뒤쪽에 분사구문 들어오는 거 봤죠? 분사구문이 이렇게 뒤로 들어오는 거 봤잖아. 근데 무조건 뒤로 들어올 때는 거의 주절의 주어가 똑같을 때 거의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냅다 그냥 VING, PP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주어가 좀 다른 경우가 있다 이거. 주어가 다른 경우인데 같이 이렇게 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면요. 일단 주절의 내용은 완전한 문장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한 어떤 문장이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완전한 문장이 탁 들어가 있고 뒤쪽은 분사 구문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사절이에요. 어차피 부사절인데 with가 여기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with가 여기서 어떤 역할? 접속사의 역할을 일단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전체를 부사절로 차라리 부사절로 보면 더 좋아. 이 전체를 차라리 부사절로 받아라. 자, 그러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주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주어를 주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명사라고 씁니다. 명사. 어떤 명사가 나올 겁니다. 어떤 명사가 나올 거고요. 어떤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동사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 동사가 분사화 됐어. 그래서 여기 뒤에 VING나 PP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접속사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접속사 중에서도 예를 들면 동시 동작에 해당되는 as가 일단 저 접속사 자리에 좀 들어가지고 명사가 여기서 해석할 때 약간 주어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뒤에 VING, PP는 여기서 또 동사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부사절로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지. 왜냐면 명사 VING 능동태구나. 명사 PP 수동태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with는 뭐와 함께 이런 뜻이니까 동시에 이 일을 같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여기에 있는 명사랑 저쪽에 있는 주어는 불일치해요. 또 특이한 점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가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일치하지 않을 때 주로 이거 내가 주어 동사를 하는데 주어가 동사를 하는데 동시에 다른 애가 이거를 하면서 이런 뜻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거 예문을 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예문이 있습니다. 카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카렌이 옐이 1형식이거든. 외치다라는 1형식. yell at her son. 그럼 F부터 son까지 붙죠. 자기 아들한테 소리쳤어. For brushing her teeth. 뭐에 대해서? 그의 이빨을 닦는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질렀어. 자, 그러면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 with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또 water 명사 있잖아요. 명사가 있고 running 분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 일단은 카렌이라는 주격 주어에 있는 요 주어랑 워럴이 다르잖아요. 일단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카렌은 소리를 질렀는데 그의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빨을 닦는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질렀죠. 근데 자, 요거 as로 해석하라 했어요. 뭐 하면서? 근데 뭐 하면서? 물이 running 달리는 게 아니라 흐르는 거야. 물이 흘러가는 채로. 물이 흘러가는 채. 물은 그냥 흐르고 있었어. 물은 막 흐르고 있는데 카렌은 동시에 무슨 일을 한 거야?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니까. 카렌은 소리를 질렀어.
카렌 그려줄게. 카렌은 막 소리를 질렀어. 화난 표정. 막 소리를 질렀어. 카렌은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 울고 있는 아들. 소리를 지르고. 근데 싱크대에 이렇게 뭐가 있어. 이거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 물은 계속 흐르고 있고 물은 막 흐르고 있는데 카렌은 소리를 질렀다 이거. 이게 동시에 발생한 일이야. 뭔지 알겠어요? 그런 데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같을 수가 없겠지. 다른 상황을 동시에 놓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요 상황이랑 요 상황을 같이 놓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런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고 이게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주가 되거든. 이게 주가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쓴 거죠. 뭐 반대로 쓸 수도 있겠지. 물은 흐르고 있었다. 카레는 소리를 지른 채로 이렇게.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서 해석이라고 써있는 부분 있잖아. 그럼 요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해석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낫기는 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 다르지만 명사가 가로 해석해야 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야 돼. 명사 가로 해석해야 돼. 만약에 VING 오잖아? 명사가 VING를 하는 거지. 하는 채로. 그 다음에 만약에 PP 들어오잖아? 명사가 VPP 되는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다. 근데 무작정 해석을 그냥 다 외우는 것보다는 내가 방금 그려줬던 그림을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내가 아까 만들어준 그림 안에서는 카렌이랑 물이 흐르는 게 동시에 발생한 일이었잖아. 그 그림을 좀 생각하면서 해석하시면 조금 더 나은 해석이 나옵니다. 요거는 무조건 공식은 아니라 이거야. 자, 그래서 3까지 했고요. 옆에는 제가 뭐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더 있나? 뭐 있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 내가 문제가 없는 거구나. 자, 그건 여러분의 실력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